자, 오늘 미리 보내주신 김희경님, 저는 35살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육아와 일을 함께 합니다. 0세에서 돌 전후로 아이 4명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풀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저는 성격이 밝고 건강 걱정이 없는 편이었는데, 근데 결혼 후에는 눈치도 보고 참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을 의식하는 것도 많아졌고요. 가족은 남편과 아이 1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결혼 전 빚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투다 보니까 지금은 아기만 보고 산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별로 사이도 좋지 않고 어릴 적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면서 자라서 애착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엄마와는 통화만 위주로 하고요. 스스로 여행도 가본 적도 없고요. 성인이 된 후에 쭉 자취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떤 명상을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파요. 가장 고치고 싶은 것은 잦은 어지러움증과 끝없이 지속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잦은 어지러움은 다 싫고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남의 눈치를 안 보며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약간의 이제 우울증을 동반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에 마음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이 이런 것을 그대로 기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어, 이게 이제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한번 그 검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우울증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 나는 우울증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의 감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우울증도 그냥 감기 같은 거예요. 마음의 감기. 이 우울증을 이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지 않고 잦은 어지러움증도 있고 끝없이 이제 불안한 지속감이 계속 어지럽고 싫고 참을 수 없는 화가 생기고 이게 이제 우울증에 다 포함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을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김재동 씨와 김구라 씨도 했던 말 중에서 김재동 씨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 정신병원에 간 거다. 정신과에 진료를 받은 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냥 마음의 감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인식 때문에 우울증, 신경정신과 가는 걸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행히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할수록 80% 이상은 2개월, 3개월 안에 다 완치됩니다. 그래서 초기가 중요해요. 초기가. 초기에 이 우울증을 잡지 않으면은 굉장히 7, 8년, 10년까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병을 더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고 사는 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게 우울증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항우울제를 투여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아져요. 70%, 80%가. 너무 심각한 경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20%, 30% 정도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게 빨리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가까운 신경정신과에 가서 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힘들다면은 가까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냥 마음이 좀 힘들어요 하면서 체크 몇 개 설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몇 점 이상 되면은 내가 우울증이다라고 딱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은 병원 가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살짝 가서 검진 받고 약 드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뇌 물질에 이제 그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비가 적어지면은 우울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이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항우울제 그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학습할 때 기억력도 굉장히 뛰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잠도 잘 오게 하고요. 그리고 뭐 식욕도 좋게 하고 성욕도 좋게 하고, 이 세로토닌이 항상 균형적으로 분비가 되어야지만이 사람이 우울함이나 어두워지든가 부정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환절기에 이렇게 세로토닌 분비가 조금 흔들려요. 그래서 환절기에 우울증이 많이 오죠.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은 일조량이 달라지잖아요. 일조량도 사람들에게 세로토닌을 만드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만 조금 증가시켜주면은 우울증은 금방 이렇게 호전이 되고 부작용도 없이 거의 다 우울증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우울제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세로토닌 분비,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조금 더 조절해서 우울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바로 세로토닌, 그러니까 항우울제 그 치료 목적이자 방법인 거예요. 사실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뭐 유전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우울했던 것 같아, 엄마가 우울했던 것 같아, 그런 경우는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70%는 유전에 관계없이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걸릴 확률은 조금 높은데 그렇게 그게 전체적으로 차지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로 생활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나 오죠. 이분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결혼한 후 이제 그 우울증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 환경이, 생활 환경이 바뀐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가 남편과 같이 살면서 시댁과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적인 환경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당장 이혼할 수 없고 같이 살아야 되고 아이 양육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생활적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내가 행복해야 되고 우울증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약을 일단 먹으면서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명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어, 이런 분들은 10분 만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명상이라고 유튜브에 치세요. 그러면 10분 만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명상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 명상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명상 처방을 내려드리면, 이런 분들은, 힘든 분들은 호흡도 힘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10분 만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명상을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내 몸에 병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에 다른 내분비계, 면역체계에 병이 없는지. 이 병이나 신체적 질환이 있으면 호르몬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고 내부분계, 뭐 갑상선, 특히 당뇨병이나 갑상선 환자분들에게 우울증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지금 뭐 병원 의사분들, 뭐 간호사분들 다 조사하고 우리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다 조사했을 때 병원에 계신 분들의 20%가 거의 다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을 때나 내분비계 호르몬 이상이라든가 면역체계 이상이라든가 갑상선의 이상이라든가 이런 병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 내 몸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뇌하수세에서 나오는데 그게 분비가 적어지고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일단 병이 없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스트레스 받는 걸,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10분 만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명상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 몸에 병이 없는지 건강검진을 일단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희경님,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희경님,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단 이제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그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음, 예전 같으면 우리가 희경님 같은 경우는 이랬을 거야 아마. 예전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영화 한 편 보고 드라마 보면서 깔깔거리고 책 읽고 그리고 뭐 어디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풀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때로 새로운 스트레스예요 이건. 지금 내가 처녀 시절 때 겪었던 스트레스를 쉽게 해결했던 그런 마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처녀 시절 때 어떤 걸로 스트레스가 해소됐다면 지금은 스트레스가 이전에 스트레스를 극복하던 방법이 결혼한 후에는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극복하던 방법이 이제 사용이 안 돼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나는 그게 이제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우울증은 지금 제가 나이도 30, 40대라고 하셔서 가장 흔하게 30, 40대 생기는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어느 연령대도 60대, 70대에도 발병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모든 것에 의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의욕.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의욕과 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없어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축 처지게 되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화병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감추는 게 미덕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든지 감춰야 된다고, 그래야지 좀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보다 신체에서 막 우러 나오는데도 그걸 감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희경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결혼하셨고 엄마와 통화하고 어릴 적 잦은 뭐 다툼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어찌 보면은 여성인 경우가 더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요. 2배 정도 남자보다 더 많이 옵니다. 우울증이. 그 여성의 경우는 이제 산후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뭐 갱년기가 생기면 우울증이 또 다가오기도 하고 특정 시기마다 우울증이 계속 내 몸속에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에 의존합니다. 술이 조금 더 자주 들어가고 술에 내 몸을 의존하고 있다면 우울증이 조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알코올로 문제로 호전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과하게 되죠. 계속 술 양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마음도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면은 그게 알코올 의존도까지 떨어져요.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술을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우울증을 해결하면은 술 먹고 싶은 마음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그 우울증 키트라고 있어요. 우울증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만약 오늘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찾아서 함께 체크해서 그게 10점 이상 나오면은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볼펜하고 종이 한번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울증을 지금 나도 약간 의욕이 저하되고 그리고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욕적이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좋고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 우울증 초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어도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술에 의존하든가 어디에 의존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우울증의 기본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가장 좋은 게 첫 번째가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우울증의 그 세로토닌, 그 뇌에서 이상한 호르몬들, 내 마음이 계속 어둡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불균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나마 우울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긍정적이다. 치세요. 그러면 나는 항상 긍정적이다. 이 명상 있죠. 이 명상을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10분씩 나는 긍정적이다. 이 명상을 매일매일 10분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상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매일 20분씩 계단 오르기든 뭐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자, 20번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꽉 안 지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것만 하루에 조금 마음이 우울해지던가 마음이 힘들 때 요것만 20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혈액순환이 됩니다. 혈액순환 되면 내 몸에 있는 좋지 않은 기운들이 한번 바뀌어요. 우리 몸에는 1초에 50만 개의 세포가 생멸해요. 1초에 50만 개예요, 여러분. 1초에. 60조, 8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이게 2, 3일 후면 생멸을 합니다. 근데 이게 1초에 50만 개가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울한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되면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세포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은 부정둥이로 살게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지금 하율님 산책과 명상이 많은 도움되고 있고요. 신경장 오래 드실수록 안 좋다고. 그러니까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조기에 치료해야 좋은 겁니다. 예. 제임스님은 호흡의 중요성을 느낀 것이 사람이 흥분하거나 당황하면 호흡이 가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 맞습니다. 선홍님도 몇 해 전 엄청 아파서 큰 수술을 하고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면서 욕심이란 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도유경님도 직장 상사가 일 못한다고 비꼬고 소문내서 다니기 힘들어요. 해주셨고요. 김수리님도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인데 우리 채환님 명상이야말로 고맙습니다. 모이비에님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채환님이 알려주신 쓰레기통에 버리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참 좋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눈을 딱 감고 부정적인 생각을 딱 보세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옆으로 딱 보세요. 내가 만든 아주 예쁘고 넣어버리면 바로 블랙홀처럼 사라져버리는 쓰레기통에 그대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발로 뻥 차버리세요. 상상으로. 그러면 사라져버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우울증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작은 손바닥치기라도, 발등치기라도, 잼잼 운동이라도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때 식사를 하시고 규칙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띄엄띄엄이 아니라 내가 9시에 아침 먹고 1시에 점심 먹고 저녁 6시에 먹고 이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도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절대 술을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술로 이것을 계속 우울증을 치료한다라는 목적으로 먹게 되면 술 때문에 더 키웁니다. 병을. 그리고 명상이나 이완하는 거, 몸을 계속 풀어주고 스트레칭이나 요가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낮잠을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자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잔 그 회복하지 못한 마음의 힘든 것들을 낮잠을 통해서 조금씩 잠을 자고 그리고
뭐 침대에서 책을 읽든가 침대에서 음악을 듣든가 뭐 노트북을 한다든가 휴대폰을 오래 보고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소파에서 하시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 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침대는 잠을 자는 곳으로 명해야 됩니다. 침대에서 뭘 다른 걸 하게 되면은 문제가 계속 그 뇌도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침대는 잠만 자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알코올 끊고 명상하고 이완하고 낮잠도 한 30분 정도 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우울증 금방 감사합니다.